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요즘 나온 국내 보험업계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사 실적부터 새로운 상품 이야기까지요. 특히 그 알름이나 킥스 같은 용어들, 또 유상증자처럼 좀 발음도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험 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그럼 먼저 그 보험사들 성적표부터 좀 봐야겠죠. 올 상반기 보니까 주요 손해보험사 5곳 순이익이 작년보다 꽤 줄었어요. 14.7%나 감소해서 4조 1,500억 원 정도라네요. 네, 그 숫자가 좀 충격적인데 가장 큰 원인이 역시 자동차 보험 쪽이었어요. 손익이 무려 70%나 급감했으니까요. 70%요? 와,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게 복합적인데요. 보험료는 좀 내렸잖아요. 그런데 정비요금이나 부품값, 인건비 같은 건 계속 오르고 또 사고 자체도 좀 늘었고요.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아, 정말 큰 폭의 하락이네요. 그럼 다른 쪽은 괜찮았나요? 다른 쪽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 대형 화재나 또 여름에 집중호우 같은 재해가 있다 보니까 일반 보험 손해도 한 50% 넘게 줄었고요. 그리고 병원 가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서 장기보험 이익도 한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반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겠네요. 네, 맞아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자연재해라든가 세금제도 개편 같은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 악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그 재정 관리, 여기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좀 짚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알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부채 관리. 알름이요? 그게 뭐죠? 네, ALM.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가진 돈, 즉 자산이랑 앞으로 줘야 할 돈, 그러니까 부채죠. 보험금 같은 거.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서 회사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아하, 자산과 부채의 균형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듀레이션 갭이라는 건데요. 듀레이션 갭, 이건 또 뭔가요? 이건 금리가 변할 때 자산 가치랑 부채 가치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갭, 이 차이가 크면 금리가 막 오르내릴 때 회사가 좀 휘청일 수 있거든요. 아, 금리 변동 위험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갭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배가 파도에 덜 흔들리게 무게중심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럼 보험사들이 실제로 이걸 잘 관리하고 있나요? 네, 다행히 2분기 들어서 주요 보험사들이 이 듀레이션 갭을 꽤 줄였어요.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곳들이 눈에 띄게 개선을 했죠. 오, 어떻게 줄인 건가요? 주로 이제 만기가 긴 국고채 같은 걸 많이 사고요. 아니면 채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과로 킥스 비율이라는 게 올라갔어요. KICS. 이게 뭐냐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잘 줄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아, 킥스 비율? 네네. 이게 삼성생명은 187%, 하나생명은 161%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재정적으로 더 튼튼해졌다는 신호죠. 단순히 규제 맞추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더 튼튼해졌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이런 노력 속에서 개별 회사들의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요. 푸본 현대생명, 여기는 큰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푸본 현대생명이 7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요? 아,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네요. 이게 뭔가요? 네, 발음이 좀 어렵죠? 유상증자.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걸로 자본금을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킥스 비율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또 앞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거죠. 아, 자본금을 늘리는 거군요. 그럼 또 다른 소식은 없나요? 특정 보험 시장 같은 거요. 경영인정기 보험 시장이 7월에 꽤 성장했어요. 한 13% 넘게요. 경영인정기 보험이요? 그건 어떤 거죠? 이건 주로 회사가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교보, 한화, 신한생명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메트라이프 생명이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온 게 좀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재무 안정 노력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 움직임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기술 혁신 쪽을 보면 교보생명은 사내벤처에서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대해상은 사이버 보험 가입한 기업 고객들한테 모의 해킹 서비스를 제공해요. 실제 위협에 대비하도록 돕는 거죠. 오, 모의 해킹 서비스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특정 고객층을 파고드는 전략도 활발한데요. 한화생명은 암 경험자분들 사회복귀 돕는 다정한 속도 캠페인 같은 걸 하고 관련 특약도 내놨고요. 아,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네요. 또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해외 장기치료보험은 2030 세대에게 인기가 많아요. 보험료가 저렴하고 필요한 보장만 딱딱 고를 수 있고 DIY 방식이죠. 가입이나 청구도 간편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확실히 젊은 세대나 특정 니즈가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 전략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영업 방식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여름에 보통 비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보험사나 여러 회사 상품 파는 대형 판매 전문 회사, 이걸 GA라고 부르죠. 아, GA. 네. 여기서 이제 설계사들한테 해외여행 같은 시책, 일종의 성과 보상을 내걸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아, 성과 좋으면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유지율 관리예요. 계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보는 건데 이게 낮으면 나중에 받았던 그 시책 비용을 다시 내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유지율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Z세대를 겨냥해서 삼성생명처럼 온라인 채널에서 이벤트 열어서 네이버페이나 상품권 주기도 하고요. 또 여행사랑 협력하는 경우도 들고 있어요. 모두 투어랑 메리츠 화재가 손잡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보험 같은 거 맞춤형 상품을 내놓기도 했고요. 와, 진짜 다양하네요. 항공권 위약금 보상이라니. 네, 여행객들한테는 꽤 유용할 수 있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 실적 악화 같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재무 안정성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AI 기술 도입이나 특정 고객 맞춤 상품 개발, 디지털 강화 같은 새로운 시도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정말 애쓰는 모습이 보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재정적 위험 관리는 이제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객들의 실제 삶의 문제, 필요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아주 두드러지는 거죠. 네, 특히 직접 설계하는 DIY 보험이라든지 암 경험자 지원, 또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항공권 취소 수수료 같은 것까지 해결해 주려는 변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고민에 보험이 좀 더 다가서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보험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고객들의 문제 해결 파트너로서 과연 어디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